70세가 넘으면 누구나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알고 계신가요?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그때 운동할 걸, 좀 더 돈을 준비할 걸, 배우자에게 잘할 걸 같은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모두가 후회하는 것 5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 건강을 소홀히 한 것. 건강이 없으면 돈도, 가족도, 행복도 다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일이 늘어나고 작은 질병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걸을 힘이 없고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는 노후가 과연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자유롭게 여행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를 즐기려면 건강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병원비 부담을 예상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70세 이후 병원비로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돈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비로 돈을 날리느니 지금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건강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둘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만 해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많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제대로 자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건강한 노후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챙겨야 합니다. 2. 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 많은 사람들이 60대까지는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예상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죠. 더군다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드니 점점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의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0대까지는 괜찮았더라도 70세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려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정말 충분할까요? 2024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0에서 70만 원 수준입니다. 과연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금액이죠. 결국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70세 이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원한다면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돈 걱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개인연금이나 투자 등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미리 챙기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경제적으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자녀들은 성장하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정작 배우자와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배우자와 단둘이 남게 되지만 대화도 없고 공감대도 없는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젊을 때는 서로 바빠서 괜찮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TV만 보고 대화 없이 식사하는 부부, 각방을 쓰며 따로 생활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는 이유죠. 결국 황혼 이혼까지 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장 많이 듣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좀 더 배우자에게 잘할 걸 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젊었을 때부터 쌓인 갈등이 노후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로 다퉜던 감정들이 은퇴 후에도 남아있죠. 하지만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넘기고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쌓아둡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같이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70세 이후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화를 늘리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배려를 실천하세요. 커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셋째,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넷째,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오래 함께 했어도 예의는 필요합니다. 다섯째, 여행이나 데이트를 계획하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70세 이후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친구와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것. 70세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직장, 가족, 사회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남는 건 오랜 친구들 뿐이죠. 하지만 친구들과도 관계를 소홀히 하면 70세 이후에는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노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랜만이라 연락하기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한 번 다시 연락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안부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잘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인간관계는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노력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스포츠, 독서,
여행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사회적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세요. 스마트폰 활용법, 사진 촬영, 온라인 강의 등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활기찬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5. 하고 싶은 일을 미뤄둔 것.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 여건이 안 되거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미뤄둔 일들은 결국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특히 여행, 새로운 취미, 배우고 싶었던 것들은 젊을 때 시작해야 더 즐겁습니다. 70세 이후가 되면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생기고 도전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노후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사람들은 후회할 때 더 좋은 차를 못 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추억과 경험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너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곳을 가보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70세 이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은 건강, 돈,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 인간관계,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후회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준비를 미루고 맙니다. 그러다 70세가 넘어서야 후회하지만 그땐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이후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면 그만큼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큰 돈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 하루에 한 번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습관, 한 달에 한 번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습관,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한 삶과 병든 삶, 경제적 여유와 불안, 행복한 인간관계와 외로운 노후를 결정짓게 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지금부터라도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꾸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재정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도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와서 뭘 해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 듭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후회로 가득 찬 노후 아니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노후. 이 모든 것은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70대를 꿈꾸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전 같지 않아. 시간이 너무 빨라. 이젠 늙었지 뭐. 그래서인지 나이 든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면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요,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든다는 게 슬픈 일일까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시기다. 예전보다 내 삶이 더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만큼 마음에도 깊은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아름다운지 6가지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자랑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나이 들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경험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죠.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전처럼 후회나 조급함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바로 오랜 시간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내공 덕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걸어온 인생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수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 안에 단단한 힘이 생긴 거죠. 말 한마디에도 깊이가 느껴지는 이유, 바로 그 경험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빠르게 달리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은 천천히 걸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내 삶이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지금이 오히려 더 값지고 멋진 시기일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더 진짜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고 마음이 조급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뭔가 놓칠까봐, 남보다 뒤처질까봐 늘 조바심이 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조급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생기는 게 바로 여유입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의 소중함을 더 잘 압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내 걸음에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더 깊이 느끼고 순간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하지 않으니 실수도 줄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일도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게 되죠. 이런 여유는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화가 더 따뜻하고 시선도 넓어집니다. 나만 보던 눈이 이제는 주변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요. 마음의 여유는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주변까지도 편하게 만듭니다. 그 여유 덕분에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부드러워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정말 많은 걸 쫓습니다. 돈, 성공, 명예, 인정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평범한 하루, 건강한 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명품 가방보다 편한 신발 한 켤레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소중함은 결국 아주 작은 데에서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따뜻한 밥 한 끼, 아침 햇살, 누군가의 다정한 문자 하나. 그런 순간들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걸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니 불필요한 욕심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더 가볍고 인생이 더 단정해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진심으로 알게 되었기에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괜히 마음이 상하고 잠도 잘 못 자곤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걸 겪어봤고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나만의 기준과 중심이 생기니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고 더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런 단단함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더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로 느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예전엔 누가 내 뜻과 다르면 쉽게 서운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속으로 답답해하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나도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상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나이가 든다는 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꼭 맞지 않아도 뾰족하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예전보다 덜 싸우고 덜 상처받는 것도 이런 여유 덕분입니다. 이해가 쌓이면 마음이 넓어지고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 대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도 따뜻한 사람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이해와 배려는 나이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쌓이는 보석 같은 감정입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인생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젊었을 땐 내 감정조차도 낯설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욱하게 되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로워서 이런 기분이구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날이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눈이 생깁니다. 억지로 참고 덮는 게 아니라 차분히 알아차리고 다독이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고 스스로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괜찮아. 나도 그럴 수 있어 하고 말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나이를 먹으며 얻는 진짜 성숙입니다. 이제는 기분이 나쁠 때도 나를 탓하지 않고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억누르기보다 내 감정과 함께 걷는 연습이 된 거죠. 이건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알려준 지혜입니다. 감정과 잘 지내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더 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보다 내 마음이 편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일부러 거리를 두기도 하죠.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행복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관계를 정리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는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을 선택하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집니다. 넓은 인맥보다 진심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함께할 사람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인생 후반의 큰 축복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가까운 가족에게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며 미루곤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하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과 자식, 형제자매, 손주와의 대화 한마디도 더 귀하게 들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같이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행복입니다. 예전엔 말 안 하던 것도 이제는 먼저 꺼내보게 되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족은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지 않도록 더 노력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 자주 웃어주는 것도 내가 나이 들며 배운 사랑의 표현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따뜻해질수록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락하는 친구 수는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고 만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죠. 처음엔 그런 변화가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친구가 남지는 않지만 진짜 친구는 꼭 남는다는 걸요. 말 자주 안 해도 오랜만에 통화해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가식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친구의 수보다 그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잘 보이려고 했던 관계,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가 더 좋습니다. 웃고 울던 기억을 함께한 친구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후반에는 적지만 깊은 관계가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친구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젊을 땐 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뭐라 할까? 그런 생각이 앞섰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요. 예전엔 부끄러워서 못 입던 옷도 지금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하고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의미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삶보다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삶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나이에야 가능한 용기입니다. 남을 따라가는 삶보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해보세요. 더 늦기 전에.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도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패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실패도 경험이고 추억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서 처음 보는 걸 해보는 것도 도전입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어릴 적 꿈, 이제는 마음껏 해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많고 조급하지 않아서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반응보다 내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도전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작은 시도부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배움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돈 벌고 가족 챙기고 늘 시간이 없었죠.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던 것들이 많았지만 언젠가 하겠지 하고 미뤄왔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보다 시간도 여유도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는 미루지 않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글쓰기, 수채화, 요리, 사진, 외국어까지 뭐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재미있고 몰입되는 시간이 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젊을 땐 성과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정이 주는 행복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배운다는 건 내 삶을 채워가는 기쁨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즐기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거울을 많이 봅니다. 머리 모양, 피부 상태, 옷차림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런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외모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도 몸매가 변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스스로를 꾸미기보다 마음을 가꾸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예전엔 남과 비교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나는 나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내 안에 진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따뜻함과 깊이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얼굴에서 여유와 평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하면 자책부터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나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법을 배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잘못했을 땐 반성도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운 걸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나를 다그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자책이 사라지니 매일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예전보다 웃는 날도 많아지고 실수 앞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순간 인생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품을 줄 아는 내가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는 벌써 성공했대. 누구는 어디에 집 샀대.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의 걸음을 봅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아라는 말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누가 앞서가든 뒤처지든 그건 내 인생과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는 각자 다른 속도가 있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내 삶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어떤 날은 느리게, 어떤 날은 빠르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나만의 리듬을 찾으니 하루하루가 더 평온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삶, 그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이를 먹으며 비로소 알게 되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뭔가 더 큰 걸 바라봤습니다. 성공, 돈, 미래 늘 목표만을 향해 달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행복은 종종 놓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출 때, 창밖에 나무에 새가 앉아 노래할 때, 손주가 웃으며 다가와 안아줄 때, 그런 순간들이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풍경이 지금은 하루를 밝히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고 창문 너머 하늘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시간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깊이가 달라진 거죠. 이제는 바쁘게 살기보다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소한 기쁨이 쌓여서 하루 전체가 더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진짜로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중요했고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같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앞으로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진하게, 더 깊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도, 밥 한 끼도, 산책 하나도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인생 속의 한 장면처럼 다가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떻게 느낄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감사하게 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단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게 됩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더 진해지고 깊어집니다. 그 어떤 화려한 일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소중해지는 겁니다. 인생은 나이 들수록 사는 맛이 더 깊어집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다 경험해봐야 진짜 맛을 아는 것처럼요. 젊을 땐 그런 맛들을 구분할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 맛에도 깊이 느끼고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즐거운 일은 더 소중하게, 슬픈 일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기쁨이 오면 크게 웃고 아픔이 와도 조용히 품을 줄 압니다. 인생의 여러 감정을 한 번씩 다 겪어본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고단해도 여전히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삶에 무게가 있어도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버텨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는 맛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주름처럼 삶도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나이 든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맛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인생은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 든다는 건 슬픈 일이다라고만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따뜻해졌다면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하고 싶은 걸 더 용기 있게 하고 나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가게 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진한 시간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모이면 이 공간이 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주변의 부모님, 친구,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아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전처럼 걸어다니기 힘들다는 느낌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도 좁아지고 발이 잘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기도 해요.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걸음걸이가 바뀌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고 관절이 굽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신발 문제도 생각보다 큽니다. 심지어 심리적인 영향도 걸음걸이를 바꾸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점점 걷기 힘들어지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걸음걸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왜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습관과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걷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은 걷고 일어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70대 이후부터는 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또 식사량이 줄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도 원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발을 질질 끄는 듯한 걸음이 생깁니다. 또 무릎을 굽혔다 펴는 힘이 약해지면서 보폭도 짧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둘 쌓이면 전반적인 걷는 자세가 바뀌게 되는 거죠.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앞으로 내딛는 힘과 중심을 잡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줄면 발을 똑바로 들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을 질질 끄는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걸음이 무거워지면 균형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낙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더 천천히 걷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걷다 보면 자세도 더 구부정해지고 몸에 무리가 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질수록 활동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걷는 속도를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자세를 바로잡고 천천히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10분, 15분으로 천천히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는 겁니다. 꾸준한 걷기 습관이 근육과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종아리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걷는 동안 균형을 잡는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유지하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건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줍니다. 네 번째, 발끝으로 걸어보기입니다. 짧은 거리라도 발끝을 이용해 걷는 연습을 하면 근육이 자극됩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힘들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운동을 골라 실천해 보세요.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바뀌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등이 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등이 자꾸 앞으로 숙여진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척추가 점점 굽고 디스크 사이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복부 근육도 줄어들면 자세를 바로 세우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척추뼈의 밀도도 줄어들면서 휘어지거나 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시야가 아래를 향하게 되고 결국 걷는 동안 발밑만 보게 되면서 발을 끄는 습관이 생깁니다. 또한 등이 굽으면 폐활량도 줄어들어 숨쉬기가 답답하고 피로감이 쉽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걷는 시간도 줄고 활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등이 굽는 걸 자연스럽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바른 자세를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벽에 등을 대고 1분간 서 있는 연습만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등을 펴는 동작은 근육을 깨우고 척추 주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걸음걸이도 더 안정되고 몸의 무게도 골고루 분산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분 등을 펴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걸을 때 무릎이 아프면 자꾸 무릎을 덜 굽히게 되고 이로 인해 다리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절뚝거리는 걸음이 생기기도 하죠. 고관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관절은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게 해주는 관절입니다. 고관절이 굳거나 약해지면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관절이 아프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통증을 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고 균형이 무너지면서 넘어지기 쉬운 자세가 됩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는 척추와 발목, 발바닥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릎과 고관절의 건강을 지키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다리 들기 운동 등 부드러운 움직임을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을 땐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되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과 고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통증을 느낄 때는 전문의의 진료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걸 포기하지 않도록 관절의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편안해야 걸음도 자연스러워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걷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발을 끌지 않고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는 걸음이 좋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마지막으로 발끝이 닿아야 자연스러운 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고 걷게 되면 충격이 그대로 관절에 전달됩니다. 세 번째, 상체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척추가 구부러지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네 번째, 보폭은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크기로 유지해야 무리가 덜 갑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일정한 속도로 리듬을 맞춰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을 함께 움직이면 상체와 하체의 균형이 잡히고 더 안정된 걸음이 됩니다. 여섯 번째, 걷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면 다칠 위험도 줄고 걷는 동안 관절에 걸리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일상 속에서 걷는 자세만 바꿔도 무릎, 고관절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걷는 방식 하나하나에도 신경 써서 관절을 보호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해서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뇌와 신경계가 나이를 먹으면
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부정확해집니다. 특히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라는 부분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살짝 발을 헛디뎌도 쉽게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또 눈, 귀, 발바닥에서 오는 정보를 뇌가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발을 끌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무릎이나 허리를 쓰는 방식도 바뀌고 전체적인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걸을 때 평소보다 다리 힘이 빠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더 쉽게 넘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균형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둔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서 걷기 같은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연습을 매일 반복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균형 유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균형 감각은 쓰면 좋아지고 안 쓰면 빨리 약해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나가면 걷는 자신감이 다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는 씩씩하게 걸었는데 요즘엔 자꾸 발이 바닥에 닿고 보폭이 좁아졌다는 느낌 드시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뇌와 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발을 드는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 하나, 둘의 박자가 어긋나게 되면 몸이 안정되지 않아서 보폭이 짧아지고 발을 질질 끌게 됩니다. 특히 평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발을 높이 들기보다 낮게 끌면서 걷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음걸이는 오히려 넘어질 위험을 더 크게 만듭니다. 발끝이 작은 돌이나 문턱에 걸리면 금방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을 덜 굽히고 걷게 되면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에 전달돼 통증도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걸음걸이가 점점 작고 느리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럴 땐 걷기 전에 발과 무릎의 움직임을 느끼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듯 걷는 습관도 보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걸을 때 발을 들어 올리자는 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걷는 것보다 하나하나 인식하며 걷는 것이 걷는 방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걸음걸이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더 활발해집니다. 균형 운동은 뇌를 자극하고 걷는 능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한 발로 서 있기 연습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짚고 오른발로 서서 10초, 왼발로 서서 10초 하루 몇 번씩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뇌와 신경, 다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줍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 걷기입니다. 발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바닥에 디디며 천천히 걸으면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눈을 감으면 뇌가 더 많은 감각을 활용하게 되어 균형 잡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하루 1분씩 연습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네 번째,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걷기도 좋은 연습입니다. 상체를 올리면 자세가 반듯해지고 뇌가 중심을 더 정확히 잡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천천히 뒤로 걷기 연습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뇌를 더 많이 쓰게 만들어 인지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뇌가 깨어나고 균형 감각이 점점 되살아납니다. 70대 이후에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 기능이 약해지면서 발바닥이 지면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닥의 울퉁불퉁함이나 기울기에도 빠르게 반응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걷는 동작이 점점 소극적이 되고 발을 살짝만 움직이며 걷게 됩니다. 이런 걸음은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빨리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보폭도 더욱 줄어듭니다. 감각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바닥을 자극해주는 간단한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맨발로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어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또는 공을 발바닥 아래에 두고 앞뒤로 굴리는 것도 감각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극은 뇌로 가는 신호를 활성화시켜 걸음걸이에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평소 실내화를 신을 때도 너무 푹신하거나 헐렁한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적당히 단단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감각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주 움직이고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에 따라 발의 구조와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발도 바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예쁜 신발이나 유행하는 신발을 신으면 오히려 걸음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발에 잘 맞지 않거나 미끄러운 신발은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뒷굽이 너무 높거나 발등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은 위험합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한데 신발까지 불편하면 발을 끄는 습관이 더 심해집니다. 바닥이 너무 미끄럽거나 딱딱한 신발도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걸음을 위해서는 신발이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 앞코는 너무 좁지 않아야 하며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뒤꿈치는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밑창은 너무 얇지 않아야 합니다. 신발을 살 때는 꼭 직접 신어보고 실내에서 걸어보며 착용감을 확인하세요. 쿠션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푹신한 신발은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또 신발이 너무 가벼우면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발바닥 감각이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은 바닥이 닳아 미끄러지기 쉬우니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바꿔도 걸음이 훨씬 안정되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걸음을 위해서는 몸뿐 아니라 신발도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신발 하나 잘 고르면 걸음걸이와 관절 모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에 딱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발이 크면 발이 안에서 움직여서 균형을 잡기 어렵고 작으면 통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발등과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신발끈이나 벨크로가 있는 신발은 발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걸을 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밑창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매끄러운 바닥에서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발바닥에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지만 너무 푹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탄력감이 있어야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신발의 무게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지면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발가락 부분은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넉넉해야 합니다. 발가락이 좁게 모이면 걷는 동안 힘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깔창이나 인솔이 있는 제품도 좋습니다. 특히 평발이나 아치가 낮은 분들은 이런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걸음걸이 개선에 도움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신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넘어질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면 걷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걸음걸이까지 바꾸게 만듭니다. 발을 크게 들지 않고 살짝만 움직이거나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걷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보폭은 점점 좁아지고 중심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가 되고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엔 실내에서 손잡이나 벽을 잡고 걷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바닥이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에서 천천히 균형을 느끼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내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불안도 줄고 걸음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낙상이 무서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안전하게 걷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되찾으면 걸음걸이도 당당하게 바뀝니다. 마음의 불안이 풀려야 몸도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걸음으로 나만의 리듬을 되찾아 보세요. 자신감은 몸의 움직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이 없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움츠러들고 시선도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도 작아지고 느려지게 됩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근육 사용이 줄어들고 몸의 기능도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걸을 때마다 혹시 넘어진다면? 이라는 걱정이 들면 몸은 더 긴장하고 움직임은 더 어색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 감각까지 흐트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걸으면 자세도 바르게 세워지고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처음엔 실내에서 거울을 보면서 걷는 연습도 좋습니다. 내 자세를 확인하면서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됩니다. 주변의 응원과 지지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표정도 밝아지고 몸의 움직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건강한 걸음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게 걷는 법을 익히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먼저 실내에서 걷는 연습을 할 때는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바닥에 카펫이나 매트를 깔아두면 넘어져도 충격이 적습니다. 벽을 따라 걷거나 의자나 손잡이를 옆에 두고 연습하면 더 안심이 됩니다. 실외에서는 바닥이 평평한 공원이나 산책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이 울퉁불퉁한 곳은 초보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지팡이 사용에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걷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허리 좌우 흔들기 같은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시선을 앞쪽으로 두고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갑자기 어지럽거나 숨이 찬다면 멈추고 벤치에 앉아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되 꾸준히 반복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실내든 실외든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건 가벼운 운동이라 스트레칭 없이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 운동 없이 걷기 시작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줘야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걷기 전 준비 운동은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기, 무릎을 굽혔다 펴기, 허리 좌우로 움직이기처럼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들은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걷는 동안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숨이 차는 걸 줄이고 피로가 덜 쌓이게 해줍니다. 준비 운동은 단 3분에서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작은 시간 투자로 더 오래 걷고 더 안전하게 걷는 비결이 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걷기 전에 발목과 손목을 천천히 돌리며 호흡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 운동을 생활화하면 몸의 감각도 깨어나고 걷는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다치지 않고 오래 걷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걷기 전 스트레칭이 걷기의 질을 바꿉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보폭과 자세입니다. 보폭이 너무 좁으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폭이 너무 넓으면 무릎이나 고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보폭은 본인의 어깨 너비 정도 자연스러운 간격입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발끝 순으로 부드럽게 디디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상체는 살짝 펴고 어깨에 힘을 빼야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집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 것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하나씩 점검하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걸음걸이를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피로가 덜하고 호흡도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척추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걸음이 유지됩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걸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바른 자세로 걷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는 건강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어가 보세요. 오래 걷지 못해서 운동이 안 된다는 말씀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꼭 오래 걸어야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 10분만 걸어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오래 걷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꾸준히 걷느냐입니다. 10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들면 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집 안에서 거실을 천천히 도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집 앞 골목, 가까운 공원까지 천천히 넓혀가면 됩니다. 시간은 짧아도 바른 자세와 보폭, 호흡을 의식하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은 건강을 위한 소중한 투자 시간입니다. 20분이 쌓이면 한 달 후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는 중에 음악을 듣거나 주변 풍경을 보는 것도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날씨가 좋을 땐 햇빛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매일 10분 걷기는 몸과 마음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나를 위한 걷기 지금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바뀌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육 감소, 관절 변화, 뇌와 신경 기능, 발바닥 감각,
심리적 요인, 걷는 습관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막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만 한다면 걸음걸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 10분 걷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처럼 어렵지 않은 방법들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발이 끌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걸음을 이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걷기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더 당당하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